자, 다음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입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도 이게 거의 공식처럼 떠올라야 돼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행정기본법의 일반 원칙의 일부가 입법한 됐지만 헌법상 원칙으로 봐야 된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요, 헌법상 일반 원칙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헌법적 효력을 가져야 법률을 위헌 판단 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헌법에는 명문 규정이었기 때문에 헌법상 불문법원입니다. 불문법원은 성문법원과 함께 법률 우위 원칙에 법률에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맥락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헌법상 불문법원, 따라서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우위 원칙은 행정기본법 8조의 법치행정 원칙. 법치행정 원칙은 위반하면 위법이 된다. 위반은 이꼴 위법이 된다. 소송에서 위법적 법을 판단하는 건 뭐다? 소송 요건이 아닌 본안 판단이다. 따라서 이런 일반 원칙으로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은 취소 소송의 본안 판단에서 처분의 위법적 법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된다. 그거라는 게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을 안 상태에서 들어가 봅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작용을 할 때 경찰이 과태료 부가처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범칙금 납부 명령을 한다든가 이런 대외적 행정작용이 다른 조건과 부당하게 결부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부당한 결부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자, 특히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요, 우리 시험에도 경감승진에도 많이 나왔던 부관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부관에서 특히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직권철회 파트에서도 부당결부 원칙이 논란이 돼요. 특히나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해서 복수 운전면허 취소, 예를 들면 대형 일종 보통 또는 레카 크레인 그런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음주운전했을 때 한꺼번에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거는요 로스쿨에서 전국 모의고사로 작년에 시험 봤던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정도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경감승진에 딱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 음주운전이 단속돼서 경찰이 관련된 운전면허를 다 취소했을 때 어디까지 취소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레카로 음주운전했는데 레카 크레인 특수면허만 취소할 수 있느냐? 아니면 대형 일종 대형 보통면허까지 한꺼번에 다 취소할 수 있느냐? 어떤 경우에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쓰이는지 알아야 돼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사례에서는 이 행정작용이 보통 처분으로 나오겠죠. 처분에만 논란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의무를 강제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이런 의무 등이 부당하게 결부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기본법 13조는 판례 학설에 따라 확립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꼭 적어줘야 됩니다. 부당결부, 삼위일체 결부, 13조를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조문은 좀 암기해 줘야 돼요. 나중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신, 결합, 결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헌법적 효력이 있는지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보통은요 헌법상 일반 원칙으로 봅니다. 근거는 자의금지 원칙, 공권력 행사를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봅니다. 논의의 실익은 어디 있을까요? 논의의 실익은요, 보세요. 보통은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문제가 되는 건 예전에 건축법 69조도 마찬가지였는데 건축법을 위반하면 나중에 전기나 수도, 가스를 끊어버리잖아요. 자,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이요 일정한 처분에 다른 처분을 결부시킬 수 있는, 처분의 다른 요건을 결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다고 볼게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만약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 만약에 이 법률에 따른 이 결부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세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이 있어.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헌법적 효력으로 본다면
법률보다 상위 규범인 헌법에 성문헌법이 성문법 국가니까 우선하고 그 다음에 불문법원이 있을 텐데 여기에 부당결부 금지원칙을 집어넣으면 이 법률 자체가 위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법률적 효력에 불과하다. 만약에 부당결부 금지원칙이 법률적 효력에 불과하다면 둘 다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만 성문 법률이 불문 법원보다 우선하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부당결부 금지원칙이 법률적 효력에 불과하다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는 법률은 위법하지 않게 돼버립니다. 왜? 법률이 불문 법률보다 우선하니까. 따라서 논의식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면 부당한 결부의 근거 법률은 위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법률적 효력에 불과하다면 성문 법률의 위법 판단을 못하게 돼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아니라 법률에 관해서 헌법 37조 2항에 근거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원칙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헌법상 일반 원칙으로 거의 대부분 봐요. 헌법적 효력을 갖는 걸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13조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행정법상 일반 원칙이 법률적 효력으로 그 격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행정기본법은 기본 원리를 설치한 겁니다. 이렇게 기본이 되는 법을 정해서 앞으로 행정부대에서 법을 만들 때, 법을 집행할 때 하나의 원리 원칙으로 삼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행정기본법 13조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명문화됐지만 이것이 법률적 효력으로 그 격이 효력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확인 규정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헌법에 있는 헌법상 불문 법원을 확인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건은 행정처에 일정한 행정작용을 했어. 그런데 반대급부가 결부됐어요. 반대급부라는 것은 주는 만큼 받는 거 얘기하는 거죠. 너한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해 줄게. 즉 아파트 짓게 해줄게. 대신 네가 이 도로 깔아서 기부 체납해 줘. 여러분 이런 용어를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행정법에서. 기부 체납이라는 거에서 이 기부는 보통 우리가 사법으로 따지면 징여예요. 징여. 체납한다는 것은 소유권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인이 국가에게 기부 체납하면 국가 소유의 재산이 돼요. 이거를 국가 소유의 재산이다. 그래서 국유재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광의의 공공단체라고 불러요. 기초법규에는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물론 해당 파트에서 또 할 겁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부 체납. 자, 보통 아파트 건축을 해주면서 기부 체납에 조건을 붙였다. 그러면 그게 반대급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정작용과 반대급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없다면 부당한 결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아파트 건축 허가를 해줬어요. 이게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데 사례에서 가장 많이 나온 허가 종류 중에 하나가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보통 이제 아파트 지고 이럴 때 허가받는 게 계획자가 붙은 이유는 보통 허가를 받을 때 계획서 같이 제출해요. 신청서에. 그 계획 승인을 받는데 이건 이익을 수여하죠. 수익적 처분이라고 불러요. 이런 수익적 처분에 반대급부가 결부되는데 이 반대급부가 나중에 보면 부관이에요.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부관이 뭐냐? 이건 뒤에서 배웁니다. 아파트 건축 허가를 해주면서 아파트가 건축되면 입주민이 늘어나서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로를 넓혀서 기부 체납하라. 이런 반대급부를 결부했어요. 양자가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면 부당결부가 아니겠죠. 근데 실질적 관련이 없으면 부당한 결부가 되니까 이런 부당한 결부를 한 것은 위법해지는 거죠. 이때 실질적 관련성이란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으로 나눠져요. 원인적 관련성은 뭐냐면 원인적 관련성은요.
이러한 주된 처분을 발령함으로써 얘가 원인이 돼서 반대급부를 결부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를 발령하기 때문에 특정 부간의 부과가 가능하거나 필요해지는 경우, 목적적 관련성은 주된 처분의 목적 안에 이런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게 포함되어 있으면 목적적 관련성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나중에 암기할 때는 원가의 목수가 목재를 넘겼다. 원가 목수. 원인적 관련성은 주된 처분을 발령함으로 해서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게 가능하거나 또는 필요성이 인정되면 원인적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목적적 관련성은 주된 처분의 수권 목적, 수권은 권한을 수여하는 건데 입법자가 법률을 통해서 처분권자에게 일정한 처분 권한을 수여하죠. 이런 수권 목적의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게 포함되어 있으면 목적적 관련성도 있는 걸로 봐요. 이런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이 있으면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요. 제1롯데월드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공군이 반대하니까 전투기 한 대 기증해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가능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죠. 아니 롯데월드 건축하는 거하고 지금 전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따라서 원인적 관련성이었고 그런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건 수권 목적, 그런 롯데월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수여받은 수권의 목적을 벗어나니까 목적적 관련성도 없죠. 그러면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해만 하세요. 왜냐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암기해야 돼요. 나중에 사례 쟁점 심화 관계에서 포섭하는 거, 그 책에는 아예 포섭하는 게 써 있어요. 그래서 포섭하는 거 배워서 사례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개념만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이해되면 이해되면 좋지만 이해되기는 힘들어요. 지금은 개념만 알아두세요. 적용 범위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은 공법상 계약, 수익적 행정의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곳에 다 적용돼요. 특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배우고, 복수행정의 철회, 부관하고 철회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된다고 했죠. 위반하면 위법입니다. 위법한 행정작용에 관해서는 행정쟁송으로 다투죠. 이건 앞에서 여러 번 나왔죠. 위법한 법규명령, 위법한 공법상 계약은 무효. 위법한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처분. 처분만 위법성 정도에 따라서 위법성 정도가 너무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 사유. 중대하지 않거나 또는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여기 기부채납 나왔네요. 기부채납 의무. 의무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기초법개념에서 얘기했지만 연상 단어는 하명입니다. 만약에 경찰이요. 이거 치우세요. 철거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자기 하명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나중에 부관 파트에서 배웁니다.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 이거는 보통 특허예요. 뒤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기속행위, 재량행위 중에서 재량이에요. 재량행위인데 이때 주택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실질적 관련이 없는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라고 부담. 이거는 부관에서 배워요. 반대급부를 붙인 거죠. 주된 수익적 행정행위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일정한 행정작용이 있고 기부채납하라. 반대급부가 결부됐고 그런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이 기부채납 대상인 토지가 관련이 없다면 실질적 관련이 없죠.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이 되겠죠. 그러면 위법해집니다. 공급거부. 공급거부 같은 경우는 일정한 건축법에 위반하면 이런 공급으로서 수도, 전기, 가스를 끊어버리게 하는 거. 이게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문제가 됐어요. 이 건축법 69조 자체가. 유연성이 문제되자 나중에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삭제해버렸어요. 논란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부당결부금지원칙을 헌법적 효력으로 본다면 이 건축법 69조는 위헌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당결부금지원칙이 법률상 효력에 불과하다면 불문 법률은
성문 법률보다 하위 규범이 되기 때문에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해서 건축법 69조가 위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당결부 금지원칙의 효력을 헌법적 효력으로 봐야 되겠다. 관할사업 제한. 뭐 이건 최근에 좀 뜨고 있는데요. 행정법규를 위반하면 관할사업을 제한하는데 보통 관할사업 제한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이제 최근에 타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사례로. 입찰 참가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관급 공사의 입찰 참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해 버립니다. 예를 들면 관급 공사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 같은 경우는 입찰 참가를 한 6개월 못하게 하면 수입이 안 나와 버리겠죠. 물론 이런 경우는 이제 외국으로 나가야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이거를 우리 판례는 처분으로 보고 있어요. 타 시험에서는 사례로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경감 승진 시험에 제가 볼 때는 교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타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찰이 이제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이제 검찰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고 엘리트 공무원들에게 승진을 위해서 간부가 될 수 있는 승진 시험을 보면서 요구하는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추세는 맞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특히 고위공무원이 되면 행정법을 꿰뚫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은요, 행정법의 집행자입니다. 집행자. 사실 국민보다 공무원의 행정법을 더 정치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의 말 한마디가 공적결의 표명이 돼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약속이 잘못하면 확약이 될 수도 있어요. 처분을 할지 말지에 관해서 처분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지만 사실 내부 위임 정결 등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실무자가 일정하게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법이 주관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복수 운전면허 철회, 이게 이제 타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하나라면 얘는 한 2개. 복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뭐 특수 또는 일종 대형 보통, 뭐 이런 면허들이 한꺼번에 취소 정지되는 경우죠. 이건 나중에 사례를 풀어봐야 됩니다. 판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다른 면허와 공통되거나 사람에 관한 것일 때는 함께 취소할 수 있어요. 함께 취소가 가능하다면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겠죠. 근데 함께 취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위반해서 위법이 됩니다. 다른 면허와 공통된다는 건 뭐냐면 뭐 경찰분들은 더 잘 알겠네요. 특수, 레카, 일종 대형, 보통. 얘를 음주운전했어요. 보통 면허만 취소해도 대형 면허로 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취소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서로 호환성이 없으면 만약에 얘를 음주운전했어. 근데 얘로 얘네를 못 몰아. 그러면 서로 실제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함께 취소했을 때 얘를 취소한 건 적법 하나, 얘까지 취소한 건 부당결부 금지원칙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서로 관련이 있느냐? 그럼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대형하고 보통이 있는데 얘를 음주운전했어요. 그럼 얘를 취소해. 근데 얘로 대형으로 몰 수 있는 10인승 이상 이런 차량을 못 몰아. 그럼 얘는 취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호환성이 있으니까 같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한번 해당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겠네요. 자, 권리남용 금지원칙은 이거는 시험에서 사례로는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단문 시험을 보는 입법고시라든가 또는 노무사 시험 같은 데에서 단문 시험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의미가 있는 거 뭐냐면 행정기본법에 입법화됐다는 거죠. 권리남용 금지원칙은 우리가 민법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권리남용 원칙이란 행정기관은 법상 정해진 공익목적에 반해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특히 경찰권 발동에는 이런 권한남용 금지원칙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경찰권이라는 것이 공권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권한남용 금지원칙은 법치국가 원리 또는 법치주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행정기본법 11조 2항에 있어요. 성남 11번가라고 했죠. 신의 성실원칙,
권리남용 11조에 있다. 권리남용과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보면 실제로요. 교도소에서 괴롭힐 목적으로만 정보공개 청구한 것을 이건 남용으로 봤던 판례도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행정법상의 권한을 사적 목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다른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행사한 경우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행사한 경우 권한 남용이 되죠. 판례는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세무조사는 시험에서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세무조사에 관해서 나중에 사례풀이도 해봐야 됩니다.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2번이나 나와서 거의 3번 이상이 출제가 된 내용이에요. 과세자료의 수집 신고 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란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조사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고 그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역시 위법해진다.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세무조사는 행정조사거든요.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해집니다. 이거 중요한 쟁점인데 나중에 뒤에서 나와요.